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은 우리 프로 질문너 로, 로, 로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로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국영수 비중이 높은 이유. 그러니까요. 왜 높을까? 거의 뭐 한국 대한민국 교육에서 특히 수능에서 이 국영수 과목의 힘은 뭐 가히 절대적이잖아요. 예. 아, 예, 저 음악 미술 저리 밀어두고 국영수를 우선을 해야 아리아리 인정받고 인류대학으로 간다. 네, 그 노래 그 잭스키스의 학원별기고 있죠. 야, 역시 예, 저분 연식이 나오는 가사입니다. 학원별기 1998년에 나왔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사가 미래를 예견했죠. 23년 전의 가사예요. 근데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게 그거야. 그때도 국영수였는데 지금도 국영수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잭스키스 데뷔곡이에요. 잭스키스 데뷔곡. H.O.T랑 한창 이제 전사위에도 경쟁할 때 그때 노래입니다. 예. 1집 대표적인 이제 타이틀곡이 학원별곡, 그 다음 후속곡이 폼생폼사, 기억해줄래. 예. 2집 타이틀곡이 기사도, 기사도. 3집 타이틀곡이 로드파이터, 4집 타이틀곡이 컴백, 그리고 3.5집이 있었는데 3.5집이 커플. 이거 왜 다 알고 있죠, 이거를? 내가 왜 이걸 다 알고 있지? 이게 왜 다 알고 있냐면 저희 누나가 잭스키스 핀이었거든요. 테이프랑 CD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다 알고 있네요. 아무튼 일단 뭐 공무원 시험에서야 영어가 가장 크죠. 근데 국어는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국어가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고 영어는 절대적이긴 하고요. 수학은 솔직히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에서는 수학이 힘이 없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뭐 장관이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에 수학은 그냥 힘의 가리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실 수학이 힘이 있었던 거는 이 조정점수단 제도가 선택 과목에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이 힘을 발휘했지. 이 제도가 없어지면 수학은 그냥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마 공무원 학원에서도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아마 수능 쪽으로 다 빠질 겁니다. 제 예상은. 네, 다 빠질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국어, 영어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자,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영수는 항상 중요했고, 한 번도 변한 점이 없습니다. 네, 큰손님 네, 감사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음, 세 과목이 네, 변별력이 높은 과목 맞습니다. 자, 이 변별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좋은 과목인 뜻이에요. 왜냐, 국영수가 열심히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보면 영어 공포증, 수학 공포증, 수포자들 엄청 많습니다. 영포자도 있어요. 영포자, 수포자는 항상 있어요.
만약 여러분 영어 수학이 무난한 과목이었으면 지금 영어 수학 쪽에 이제 수능 쪽에서 보면 영어 수학 쪽에 어떤 강사분들이 1타 강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1타 강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교육의 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 과목이, 자, 사교육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과목이에요. 지금 사교육의 위치를 만들어 놓은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 공감되십니까? 장강이? 만약에 이 국영수가 만약에 변별력이었고 누구나 공부하면 맞출 수 있고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했으면 지금 뭐 대치동, 저 범어동 학원 그렇게 많이 삐까뻔쩍하게 짓지 않았을 겁니다. 원어플이 공감하십니까 이거? 누구나 그냥 교과서만 봐가지고 성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지금 이제 수능 쪽 강사 같은 거 유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EBS 강의가 유명했을걸요 아마. 근데 지금 EBS 강의 힘이 없고 오히려 지금 그런 수능 학원들이 삐까뻔쩍하게 잘 나가잖아요. 수능에서 강의하시는 1타 강사분들이 뭐 엄청난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학원을 먹여 살리잖아요. 여러분 보면 수능 학원 같은 데 1타 강사들 보면 다 이 언어, 영어, 수학이에요. 물론 사회 과학도 있긴 하지만 메가스터디만 보더라도 이 영어, 수학 이쪽 강사분들이 꽉 쥐고 있어요. 많은 어떤 학생들이나 수입을 꽉 쥐고 있어. 그리고 이분들이 인기가 높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국영수가 사교육을 안 받고 독학으로 성적을 올리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찌감치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서 투잡해서 돈 더 벌고 잘 해결되고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붕어님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자고요. 요즘 고민이 있긴 한데 그건 시간 되실 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국영수 배우는 거하고,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국영수 배우는 거하고, 강남 대치동에 있는 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뭐 희문고등학교, 뭐 서울고등학교, 뭐 보성고등학교도 강남권 맞죠? 파라권 맞죠? 그런 학교에서 사교육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대치동 학원 가서, 그 양질의 이제 사교육 듣고, 하는 거하고 수능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보이잖아요, 결과.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국영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하는데 아니면 지방의 학생들이 하는데 막상 수능이라는 결과를 딱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대학교 합격자를 딱 보면 차이가 극명히 벌어지잖아요. 극명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특히 국영수란 과목이 혼자서 독학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쪽에 공부가 뛰어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독학으로 한다는 요즘에 한계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혼자서 이걸 모든 이제 과목을 다 마스터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데는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집중인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강남권을 부러워하는 지방 학생들이 많아요. 쟤네들은 부모님이 돈 잘 버니까 저렇게 한 거 가지고 어, 진도도 유지될 수 있고 음, 좋은 수업 들어서 성적이 팍팍 오르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학원도 없고
부모님한테 저거 들어라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성적에 따른 갭 차이나 어떤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대학교 이제 입시 결과하고도 이제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자, 이것만은 설명이 됩니다. 1번, 2번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거긴 하지만 1번, 2번 포함한 게 3번에 있어요. 이 기득권, 돈을 가진 사람들. 이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강남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득권이 범어동에도 있잖아요. 범사 만삼에 있잖아요. 대구의 기득권층이 범사 만상에 다 있잖아요. 원어플립 부정 못 하시겠죠, 이거. 그분들이 거기 범사 만삼 특히 거기 가면 이제 이 사자 돌림자 지역가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자식들은 자기랑 비슷한 길을 가게끔 할 거란 말이죠. 시스템적으로. 예. 자기랑 비슷한 길. 보통 그 원어플이 나온 그 경신고등학교 의치한약소 유명하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외과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 유명할까요? 부모님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직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너도 대한민국 땅에서 부모님처럼 살려면 부모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걸 누누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 기득권들 입장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2세가 내 아들 딸내미가 나랑 비슷한 직업을 가져서 내가 의사 판사라고 하면 나도 의사 판사니까 내 자식들도 의사 판사를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돈 가지고 덜 고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강남권에 살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강남권에 살아도. 이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위치에 따라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득권과 기득권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사교육의 돈을 양질의 사교육의 돈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교육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실제로 이 시험 결과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괜히 학군이 높은데 땅값이 비싼 게 아니고 학군이 높은 곳에 좋은 학원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쟤네들은 갖추고 다 갖추고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춘 상태에서 밑바닥에 시작을 하는 거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기득권분들은 알 거예요. 이 기득권분들 뭘 아냐면 이 국영수를 하는 게 개인의 역량으로 올리는데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EBS만 봐가지고 올리는데 올리는 사람이 있게 하겠죠. 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라는 것 굉장히 잘 알 거예요. 누군가 양질의 교육을 서포트를 해줘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혼자 사락하면 중도 하차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을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과목이 바뀌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이 기득권층은 이 과목이 바뀌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재테크 경제라든지 철학 같은 거 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아마 기득권층 때려 죽여도 이거 못 넣게 할걸요? 국민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변별력이 있는 이런 국영수로 확 벌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용성 있어도 오히려 그 실용성 있는 게 자기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자꾸 저 과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학원별고 노래 불렀던 1998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23년 동안 이게 그냥 한 번도 안 바뀌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지가 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진 수단과 노력을 돈을 갖다 부어서라도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안간에 쓰거든요. 아마 학원별고 불렀을 때 그때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학생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자기랑 똑같은 길을 가는 수험생을 키우는 부모님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도 정시가 변별력 있다고 주장하는 건 수시가 입학하는 사람부터 불공정하게 들어가서죠. 그렇죠. 수시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수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와 준비성이에요. 정보력과 준비성. 돈이 있는 사람은 정보력과 준비성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은 대학 학교 다니는 수업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정보력과 준비성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학교도 안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이미 강남권의 어머니들은 치맛바람 진짜 만렙너 아닙니까? 만렙너. 그분들은 이미 그 고급 정보 있잖아요. 그 스카이캐슬에 뭐 김조원 같은 사람 붙어가지고 학교의 고급 정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입상 경력이나 이런 거 다 이미 데이터를 다 짜가지고 그 커리큘럼대로 자식들을 끼워 맞추잖아요. 일반 학생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님 보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일하시는 바쁜데. 근데 강남권은 또 다른 게 부모님 아예 어머니께서 전담학과 해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노선을 아예 딱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여기 무조건 입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로드를 딱 정해주고 그냥 시킨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미 길이 뻗어져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혼자서 삽혀서 가야 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 이미 지도를 쫙 펴놓고 지름길을 딱 아는 상태에서 운전해서 가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초행길로 그냥 가시밭길을 뭐든 그냥 다 해짓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수시 채용에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이. 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까요? 요 세 글자. 요 세 글자. 자기들, 기득권 자식들, 자기랑 자기가 갔던 길은 똑같이 가게 하려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고생 덜 시키게 하려고. 보다 좋은 지역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장승수, 강성대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운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야. 원어플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장승수 그 변호사님 시험 쳤을 때가, 그러니까 그 내신 전혀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수능만 안 넣으면 성적이 들어가는 식이고, 강성태 그분도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능 성적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분도 좀 운이 좋았던 게, 그분이 그 강성태 씨 그분이 시험 쳤을 때가 역대 최고의 물수능 시였어요. 물수능. 예. 아마 원어프님 아실 거예요. 역대 최고의 물수능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01년도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그때 만점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분도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396점, 400 만점에 396점인데 390점이 엄청 많았어요. 경북대도 막 경북대 일반 학과도 막 370부터 시작을 했어. 스카이는 390 넘어야 390 밑으로 가면 서재에서 그냥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적을 워낙 잘 받았으니까 그거 갔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서 많이 가라고 하면 못 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즘 시대, 요즘 가지고 있는 수능 제도를 가지고 그 두 분 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가라고 하면 못 갈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뭐 특히 장수 변호사님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말고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신은 이미 갈아엎었고, 그렇다고 뭐 기타 입상 경력이라든지 어떤 정보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게 대단한 것도 이게 시대를 좀 잘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시대를 굉장히 잘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하나만, 그러니까 수능 점수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능 잘 봤다 하더라도 나중에 뒤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요즘에 학생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능만 봐도 벅찬데 나머지 논술이나 이것 쭉 준비하는 사람 지쳐버려요. 네, 지쳐버려. 오히려 수능 끝나가 더 바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지금 아마 범업단 같은데 논술학원 엄청 많을걸요, 아마? 진짜 싸움은 논술 아닙니까, 요즘에? 논술 면접 싸움이잖아, 진짜 싸움은. 이제 그 시험이 1차 관문이면 2차 싸움은 이제 그 싸움이죠. 거기서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또 많이 벌어져요. 총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총알이 없는 사람은 논술도 혼자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 정보력도 없이. 총알이 있는 사람이 이미 나름의 답안지를 가지고 좋은 소스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똑같이 면접까지 갔을 때 똑같냐 말이죠. 다르겠죠. 그래서 한국 교육의 모든 원인은 기승전 기득권이에요. 기승전 기득권.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국영수 배워도 막상 이걸 제대로 써먹는 사람 드물잖아요. 드물지 않습니까? 저거 제대로 안 배워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사실. 뭐 국어야 뭐 글 쓰고 말하는 정도만 배워가지고. 그리고 수학이야 뭐 계산기 다 있는 마당에, 영어야 뭐 기초 단어만 알면 되고. 그 중에 필요한 게 영어네요. 나머지 국어 수학은 뭐 딱히 뭐. 시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과목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맞죠? 이상하리만큼 이상하죠. 저 쓸모없는 과목을 23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기득권들이 아직까지 자기가 쥐고 있는 거를 안 놓으려고 하니까, 안 놓고 자꾸 자식들한테 쥐어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기특은 바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런 거예요. 가장 실용성 없는 과목을 굉장히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안 좋아요. 교육은 정말 엄청 양으로 많이 밀어붙이 질적인 거는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또 양과 질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양만 중요하고 질은 별로 안 좋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만 풀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문제 푸는 건 일부고 그걸 가지고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연장을 사용하는 배웠으면 실제로 그 연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배우기만 하고 써먹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교육이냐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근데 그렇단 말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써먹지 못하는 교육. 오로지 대학이라는 문턱을 밟기 위한 교육. 대학의 문턱을 밟고 넘어가면 아무 쓸모없는 교육.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저 파란색으로 제가 드래그 친 거. 네, 기득권층. 저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주제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르로로님.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